자,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이제 메뉴를 좀 만드는 방법을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건데, 제가 왜 메뉴 만드는 걸 자꾸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메뉴예요. 여러분들이 사이트 딱 들어가면 내용들을 보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메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메뉴 같은 경우는 이제 메뉴의 구성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메뉴 텍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메뉴 텍스트를 내가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그러니까 세팅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을 잡냐에 따라서 좀 다양한 메뉴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배웠던 메뉴라고 한다면 내가 마우스 올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드롭다운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2차 메뉴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 메뉴란 말이에요. 또는 요거를 어떻게도 만들 수 있냐면 요 라인에 맞춰서 이제 요 전체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 메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2차 메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차 메뉴라기보다는 2차 메뉴를 감싸는 하나의 박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박스. 그래서 그 박스들이 각각의 메뉴들마다 다르게 이제 나오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뭐 어떤 특정 메뉴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구조도 있긴 한데,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그러니까 즉 따라서 만든다 했을 때 그 웹사이트가 어떤 메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 카카오뱅크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메뉴가 이렇게 나오죠. 뒤에 메뉴가. 보통 이런 메뉴를 뭐라고 하냐면 메가 메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가 메뉴. 그래서 지금 메가 메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뭐 테일인드를 반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테일인드가 필요하다면 테일인드를 반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테일인드를 그냥 강산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전 4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3.4.17 요 버전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얘도 그냥 독스에서 플레이 CDN 들어가면 그러니까 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져다 써도 되고, 아니면 4점대 버전을 여기 이제 독스 똑같이 들어가서 플레이 CDN 여기 들어가서 요걸 가져다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실제 이게 뭐 여러분들이 실제 모작이나 포트폴리오 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다른 데서도 호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개발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최신 버전이라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최신 버전을 썼는데 그게 호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범 단계, 베타 테스트 단계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썼는데 지금 연습할 때 썼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하면 쓰셔도 상관없고, 근데 나중에 내가 이걸 가지고 뭐 배포를 한다거나 그런데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하면 썼을 때 반영이 안 된다 하면 이제 그냥 버전만 낮춰가지고, 근데 버전 낮췄을 때 그거에 맞게 좀 이제 테일인드 문법들을 조금 변경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작업을 할 때는 이제 폰트 정도는 반영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요즘은 이제 프리텐다드라는 폰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 이제 눈누에서도 이제 왼쪽에 뭐 이런 식으로 프리텐다드를 이제 뭐 인기 순위는 아니거든요. 인기 순위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제일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띄워놨죠. 그래서 프리텐다드라는 폰트를 많이 쓴다라고 이제 들었어요. 왜냐면 가독성 측면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면 되고, 근데 무조건 프리텐다드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 내가 마음에 드는 글꼴 있으면 그냥 그거 가져다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기존에 우리가 메뉴를 MS를 이용해서 만든다 했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여기다가 뭐 내부에, 그 다음에 메뉴 1에 뭐 클래스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 짓기 나름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UL에 LI를 뭐 3개 정도 만든다 했을 때 A, href, 샵,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1차 메뉴 아이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1차 메뉴 아이템 만들 때 요 MS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그 다음에 2차 메뉴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 UL을 그대로 복사해서 플러스 한 다음에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기억나실 거예요. 뭐 3차 하면 거기에 플러스하고 또 3차 만들고 그런 식인데,
근데 이제 요 구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메가 메뉴 형태의 MS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가 달라져요. 플러스 한 다음에 DIB가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DIB 와야 됩니까?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어떤 엘리먼트를 써도 되는 상관없는데, 근데 DIB 그러니까 섹션은 의미가 있잖아요. 아티클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DIB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DIB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 뎁스 투 박스라고 쓰거든요. 아니면 여기다가 메가 메뉴 메가 메뉴 박스라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할 때는 나중 가서는 의미 있는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클래스 이름 짓는 게 사실 골치가 아파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최적의 이제 이 클래스 이름을 지을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div 한 다음에 이제 이너를 쓰는지, 아니면 메가 메뉴에 이제 뭐 안쪽이다 뭐 이너 뭐 이런 식으로 안쪽, 그러니까 이너라는 거는 뭔가 안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쪽에 뭔가를 박스를 감쌀 때. 그래서 이 녀석이 뭐냐면 바깥쪽 제일 큰 이제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가 이제 컨테이너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도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느 정도 갇혀 있죠, 그죠? 어느 정도. 그럼 나중에 중간에 어느 정도 갇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요 클래스 이름만 딱 떼가지고 너비를 따로 구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제 전체 레이아웃 잡을 때 그 컨테이너랑 너비가 똑같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 컨테이너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유연하게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유연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만약에 너비가 컨테이너랑 똑같다 그러면 컨테이너를 써주는 거예요. 우리는 게다가 테일인들을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까지 써주는 게 좋겠어요? MX 오토라고 써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물론 이것도 MX 오토 안 쓰고 그냥 패딩만 처리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에 이제 여백을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도 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엄청나게 무궁무진해요. 뭐 이게 정답이다, 무조건 이걸 따르셔야 됩니다 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봐가면서 작업물에 대해서 또는 기획팀이 그러니까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줬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유연하게 그 디자인팀에서 하라고 한 대로 정확하게 치수를 정해서 반영을 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가 오냐면 바로 메뉴가 그때서야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2차 메뉴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3차 메뉴를 만든다 하면 또 그냥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패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제가 3차 메뉴 말고 이제 메가 메뉴까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요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그대로 쓴 다음에 플러스만 합쳐주면 되겠죠. 저번에 이제 강사님 이게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거 안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잘라내기 한 다음에 붙여 넣으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나오거든요. 둘 중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내부만 바로바로 쓰진 않죠. 헤더라고 쓴 다음에 탑바라 쓰고요. 그 다음에 div 컨테이너 쓰긴 하는데 뭐 지금 이제 컨테이너에 너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너비를 한번 뭐 접을 건데, 자, 하여튼 여기다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메뉴를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주는 거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통 라이브러리 클래스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쓰죠. 라이브러리 클래스. 그 다음에 여기는 커스텀.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메가 메뉴를 만든다, 아니면 메가 메뉴 레이아웃 구현,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터득이 됐다, 익숙해졌다 라고 하면 이거 안 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현 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메가 메뉴에 관련된 디자인을 여기다 넣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 뭐 글씨 뭐 프리텐더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 헤더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저는 H20 뭐 이런 식으로 주고요. 보더 B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반영 좀 할게요. 그 다음에 H 풀 주고요. 뭐 플렉스 줘서 뭐 부모의 높이를 얘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L한테 플렉스 주면 이제 한 줄로 눕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비즈레드. 그러면 얘까지 높이가 뭐예요? 없죠. 당연히. 왜냐면 지금 요 녀석의 너비 얘는 얘가 컨테이너다 보니까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높이를 받아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높이? 부모의 높이. 그래서 이제 메뉴 1까지는 이제 높이가 있어요. 근데 얘는 높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해줘야 된다? 높이를 늘려줘야 된다. 보통 메뉴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이 UL과 LI하고 A가 동일한 높이를 갖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UI 때문에 그래요. 고객은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마우스가 올린 거에 대한 호환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A도 마찬가지겠지만 A도 높이가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얘가 플렉스가 됐기 때문에 LI까지는 높이가 있죠. 그죠? 강사가 어떻게 해봐라? 모르면 무조건 색칠 해봐라. 그러니까 색칠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거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테일인드 하나 더 공부한다 생각하고 뭐 비지블루를 써보던 뭐 그린을 쓰던 안 나오는 것들은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네이비, 그러니까 만약에 무지개 색깔로 한다면 이제 네이비가 없기 때문에 네이비 대신에 여기다 인디고라 써주면 이제 남색으로 나오거든요. 인디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연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인디고가 이제 남색 비스무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높이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A 작업 해줘야 되는데 A 같은 경우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이제 A 엘리먼트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작업을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내가 너무 그게 복잡한 것 같다 하면 메뉴 1에 뭐 UL에 A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칠해보시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DF 치면 이렇게 만들어준다 했죠. 그쵸? 그 다음에 H100p 하면 이런 식으로 높이도 가져갈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여기서 같이 가져가는 게 여기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내가 코드를 이렇게 이제 강사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복사해서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줄 끝에서 첫 번째 줄이든 뒷줄이든 상관없어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만 이제 위아래로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코드를 맨 밑으로 또는 뭐 위로, 그러니까 줄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고 계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Alt 누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를 주게 되면 수직 정렬이 되겠죠. 자, 패딩 같은 경우는 0 얼마만큼 줄까요? 5, 3 REM 이런 식으로 한 2 REM이라 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 효과 하나만 줄게요. 뭐 안 줘도 돼요. 사실 이걸 지금 요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언더레드.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니라 컬러죠. 자, 됐죠? 그리고 이게 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밑줄이 너무 붙어있는 게 답답하다. 저는 보통 붙어있는 게 너무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언더라인 포지션을 보통 같이 써주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러면 이제 살짝 떨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가 메뉴로 들어갈 건데, 메가 메뉴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 2차 메뉴 만들었던 방식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가 평소에 숨김 처리가 되어 있죠. 이제 임시 높이를 강사는 300픽셀이라고 일단 부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색상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얘는 비지레드 300, 그 다음에 얘는 비지블루 300. 왜냐면 이건 색상 칠해보면서 봐야 되니까. 비지, 그린 300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나오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평소에는 안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논 처리하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논 처리. 그러면 마우스 올리는 거에 따라서 이 LI한테 마우스를 올리는 거에 따라서 누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메가 메뉴 박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 블럭해서 나오면 되겠죠. 그죠?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저는 포지션 앱솔루트 줘가지고, 근데 포지션 앱솔루트 주면 너비 최소화되니까 여기다가 너비를 100%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레프트 0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레프트 0 굳이 왜 주냐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가 된 대상은 어디서 나온다 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위치에서 나온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제가 너비를 안 주게 되면 각각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메뉴 박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메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메뉴 박스, 2차 메뉴 아이템, 그 다음에 3차 메뉴도 마찬가지로 메뉴 박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우스 올렸을 때 지금 너비가 없어서 그런데 자 300픽셀을 써볼게요 그냥.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왼쪽에서 붙어있는 상태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레프트 0을 줘가지고 딱 달라붙게 만들어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레프트 0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너비 300픽셀에 너비 100%를 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메가 메뉴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메가 메뉴 때문에 얘를 메가 메뉴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는 헤더를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려버려요. 헤더에 이제 밑줄이 있잖아요. 그죠? 얘를 가려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메가 메뉴를 그냥 살짝 내리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탑을 내리도 되는데 근데 이 주의사항. 자, 지금 제가 앱솔루트를 걸고 딱히 지금 어디에다가 뭐예요? 유령의 집을 걸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렐라티브 있나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렐라티브 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갇혀 있지 않은데 왜 얘가 이렇게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 원래 위치가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메뉴의 위치가 여기에서 포지션 앱솔루트가 된 상태에서 뭐예요? 너비만 100%준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얘 위치가 여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강사님 저는 그러면 렐라티브로 걸고 싶은데요. 자, 근데 일단 렐라티브를 걸기 전에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얘가 유령화된 상태에도 누구 안에 갇혀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탑을 잘못 조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30%라고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얘 여기 나옵니다. 보이죠? 왜냐면 지금 어디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를 갇혀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얘는 그럼 누구한테 렐라티브로 줘야 될까요? li? ul? 내부? 예전에 우리 li한테 렐라티브 거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 메가 메뉴가 여기 안에 갇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너비만큼 같겠죠. 근데 지금 얘가 전체 너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누구? 바로 탑바. 탑바.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얘를 유령의 집이 누군가한테 갇히게끔 만들려면 li, ul, 내부, 그 다음에 컨테이너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든 렐라티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렸죠? 앱솔루트가 된 대상은 부모 중에 렐라티브가 된 녀석이 있다라고 하면 제일 가까운 대상을 기점으로 갇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너비를 최대한으로 늘려야 되는데 왜냐면 포지션 앱솔루트가 되면 너비가 최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너비 100%를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은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li 또는 ul 내부 그러면 내부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내부 공간이 얼마큼 나와요? 그러니까 너비가 요만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게 되면 얘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죠. 컨테이너 지금 제가 너비를 주진 않은 상태인데 자 여기다 라이브러리 클래스에다가 컨테이너를 너비를 예를 들어서 1200픽셀을 써볼게요. 반응형 생각한 다음에 맥스 위드 주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컨테이너한테 준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 BG 블루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할까봐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컨테이너는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메가 메뉴가. 자, 궁금하면 어떻게 해보라 했죠? 그러면 여기다 걸어볼까요? 렐라티브라고 테일윈드 문법으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열어서 보면 보이죠? 이렇게 돼요. 게다가 지금 탑 30%니까 거기 컨테이너를 기점으로 30% 움직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탑을 어떻게 줘야겠어요? 그냥 100% 주면 되는 거예요. 100% 주면 그 안에서 이렇게 줘.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다가 걸어야 돼요? 바로 이 탑바. 탑바라는 요 녀석한테 렐라티브를 걸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굳이 이제 안 걸어도 나오는데 안 걸어도 그 위치에서 나오는데 굳이 그럼 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정말 여러분들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안 거는 게 사실 좋습니다. 굳이 걸 필요는 없는 거죠. 걸 수는 있지만 굳이 걸 필요가 없다. 그러면 렐라티브 풀어버리고 렐라티브 안 주고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렐라티브 안 주고 얘도 좌표값 탑 그냥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주면 원래 위치에서 나오니까. 그죠?
오히려 그게 낫죠. 코드를 하나라도 조금 덜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필요한 코드를 덜 쓰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경우에는 덜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어쨌든 여기 위치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죠? 마진 말고 트랜스레이트. 자, 트랜스레이트 y, x, y 많이 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음수값으로 주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이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픽셀을 뭐 해야겠어요? 내려야겠죠. 그죠? 그러면 살짝 이렇게 검은색 보이죠? 좀 더 내리면 돼요. 좀 더 내리면 2픽셀만큼 내린다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보더를 아마 2픽셀로 잡아서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보더 B가 2픽셀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테일인데 시트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도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찾아가면서 하세요. 보더 위드 나오죠? 2픽셀 맞네요. 그러니까 2픽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픽셀만큼 내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보더 바텀이 1이다. 보통 이제 2는 안 주죠. 2는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그냥 1픽셀만 내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런 형태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블루칠 했던 거는 이제 지우면 되겠죠. 굳이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메가 메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메가 메뉴는 됐는데 이 메가 메뉴 이너는 지금 어때요? 높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뭘 해주면 좋냐면 얘한테도 높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높이 100%를 부모 높이를 그대로 따라오게끔 해줘야 됩니다. 볼까요? 얘도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칠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 이제 딱히 너비가 없죠. 그러니까 너비도 부여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를 부여를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메가 메뉴 이너 대신에 그냥 컨테이너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면 어떻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가 이제 요것 때문에 그렇죠. 컬러를 있는데 이제 색상이 안 보이는 거죠. 자, 여기다가 BG 그린 300. 지금 컨테이너는 1200픽셀입니다 현재. 여기네요. 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중앙에 갇혀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하면 컨테이너나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이너를 줘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한다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변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루트에서 여기다가 사이트 위스라 쓴 다음에 1200 쓰면 여기다가 그냥 뭐 하면 되는 거? VAR 써서 사이트 위스 뭐 이런 식으로 반영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메가 메뉴 이너라는 이 녀석도 뭐 할 수 있어요? 너비 자체를 맥W 쓸게요. 여기다가도 사이트 위스 이런 식으로 반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뭐 너비 안 줬어도, 자, 컨테이너 지금 제가 지웠죠. 지웠어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 자, BG 요거는 그냥 보더만 칠할까요? 보더만 보기 편하라고. 보더 픽셀 솔리드 레드.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일부러 레이아웃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텍스트를 채워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여기 있는 요 코드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맞춤 형태로 디자인을 하면 이제 뚝딱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메가 메뉴를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